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코어는 3대3. 관중석을 가득 메운 4만 명의 중국 팬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자국팀이 극적인 동점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연장전이든 승부차기든 결국 승리는 중국의 몫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경기장 터널 아래 조직위원회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로피에는 중국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 리본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삼페이는 미리 차갑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00억 원을 투자해 키우니 황금 세대가 마침내 지긋지긋한 공황증의 악몽을 끝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때로 가장 잔인한 스포츠가 됩니다. 추가 시간 3분, 심판이 종료 휘슬을 입에 가져다 대려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승부처에서 꽂힌 결정적인 역습, 번개처럼 전개된 공격, 그리고 골망을 찢어버릴 듯한 냉정한 슈팅. 스코어는 4대3 곧바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연장전도 승부차기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붕괴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선양의 용광로 같던 경기장은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변했습니다. 관중은 얼어붙었고 터지지 못한 삼페이는 무용지물이 됐으며 이미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착각했던 우승 트로피는 눈앞에서 한국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CCTV 중계 사고, 그리고 국가적 망신. 삼키기엔 너무 쓰디쓴 현실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라운드 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방송 전파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 U-16 대표팀이 네 번째 골을 터뜨린 순간, 혹은 한국이 리드를 잡은 직후 시상식이 시작되려던 그 순간 CCTV 생중계 신호가 갑자기 끊기거나 급하게 광고 화면으로 전환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유치하고 비전문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디어와 축구 사회학 전문가들은 뼈아픈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아시아 스포츠 평론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황금 시간대에 중국 인민들이 적나라한 진실을 목격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거품처럼 부풀려진 국가적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방송 중단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패배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는 축구 문화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추하다고 거울을 깨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죠.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축구는 국력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서툰 은폐 시도는 오히려 국가적 망신을 더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인정하고 고치는 대신 실패 자체를 부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남긴 상처는 패배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클래스는 100억으로 포장할 수 있어도, 가짜 컵은 살 수 있어도, 진짜 금은 살 수 없습니다. 이 참패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바로 투자 규모를 비교하는 순간 드러납니다. 중국 언론은 이 U-16 세대를 2003 프로젝트라 부르며 총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은 축구 실험의 결정판이라고 자랑해왔습니다. 중국의 유망주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최신식 경기장에서 훈련했습니다. 전담 영양사와 함께했고 유럽 전지훈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한국과 일본을 꺾는 것. 그들은 소황제처럼 떠받들어지며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 선양에 도착한 한국 U-16 대표팀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학원 축구 시스템에서 자라난 평범한 학생 선수들입니다. 학교 급식을 먹고 직접 빨래를 하며 훈련장에 나가기 전에는 학교 성적부터 챙겨야 하는 아이들이죠. 이 경기는 축구 졸부들의 뺨을 후려친 사건이었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잔인한 진리를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돈으로 베르나베우 같은 경기장은 지을 수 있어도 승리의 유전자는 살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중국 선수들은 보너스와 혜택으로 무장한 채 뛰지만 역경을 만나면 쉽게 패닉에 빠집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민족의 자존심과 고난 속에서 단련된 규율로 움직입니다. 90분을 넘어 생사가 갈리는 순간 자존심은 언제나 탐욕을 이깁니다. 100억 원이라는 거금은 결국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생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만약 양 팀의 클래스와 피지컬 차이를 단 한 장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남미나입니다. 16세의 한국 공격수 남미나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 선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188cm에 가까운 키, 긴 보폭, 터질 듯한 근육. 그는 마치 유치원에 잘못 들어온 성인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골 장면은 그 자체로 인생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남민아는 수비수 3명을 등 뒤에 달고 질질 끌고 가며 얇은 장애물을 밀어버리는 전차처럼 돌진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선양의 관중들이 침묵한 이유는 실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축구의 신체적 진화를 직감한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이나 악바리 정신만으로 축구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따라올 수 없는 유럽 기준의 근육과 힘으로 아시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남민아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잔인해진 신인류 한국 축구의 상징이었습니다. 선양은 그날 밤, 거대한 장례식장이 됐습니다. 꿈은 무너졌고,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선양의 밤에 남은 가장 섬뜩한 이미지는 스코어보드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굳어버린 중국 축구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4만 석 관중석을 뒤덮은 것은 죽음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축제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깃발이 휘날렸고 북소리가 경기장을 흔들었습니다. 아마 중국 축구 관계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상상한 트로피에는 차이나 챔피언스라는 문구가 이미 새겨져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의 막판 결승골은 그 모든 장면을 단번에 지워버렸습니다. 그 한 골은 선양 경기장을 개최국 축구를 떠나보내는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역설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설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 때나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중국은 깨달았습니다. 이 패배는 우연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격차는 돈으로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1천억 원을 더 쏟아붓는다 해도 공안증은 최소 20년은 더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황금 세대는 순금처럼 단단한 한국 축구 앞에서 쉽게 벗겨지는 얇은 도금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아 축구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판즈이, 중국 축구의 전설이자 독설가로 유명한 그는 라이브 방송 도중 평정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창피하다. 도대체 뭘 한 거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홈에서 막판에 무너졌다고 변명하지 마라. 이건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담력의 문제다. 한국은 우리에게 축구를 가르치기 전에 사람이 되는 법부터 가르쳤다. 한국의 레전드 박지성은 보다 차분하게 이 경기를 바라봤습니다. 유소년 축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나라 축구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어린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그날 선양에 울려 퍼진 침묵은 단순한 패배의 소리가 아니라 두 나라 축구가 서 있는 위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고음이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